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현대인의 범죄 중에 증가하고 있는 범죄로 스토킹을 듭니다. 스토킹. 싫어하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해코지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게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헤어진 애인한테 앙심을 품고 찾아가가지고 살해하고 또 구타하고 그런 것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 대책, 그러면서 스토킹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데, 스토킹을 선생님, 이거는 어떤 범죄, 또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스토킹도 집착. 집착이 이제 핵심이겠죠? 네. 자기가 싹 사랑하는 거잖아. 네. 합의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양방이 아니고 양방이 일방적으로. 아니고 일방적인 거. 근데 옛날은 일방적이라서 지 혼자 끙끙 앓고 그러네요. 그러잖아. 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서 뭐 내가 사랑한다든지 말도 못하고 막 예, 혼자서. 냉가서 말듯이. 그런데 지금은 그걸 실현하는 거야. 그러네요. 예전에는 혼자 말았는데 지금은 집착하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아, 거절을 못 받아들여요. 거절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공포가 있어요. 격분이 생기겠네. 내 말을 들을 때까지 따르기. 거절이라는 건 내 사전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킹에 대한 이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내가 아는 교수 한 분은 네. 자기가 주임 교수인데 네네. 자기를 떠나려고 하면은 용서를 못해. 학생이 떠나려고 하면요.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겨가려고 하면 예. 자기를 버리고 떠난다는 데 대한 공포가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수습하는가? 네. 파면시켜버려. 아이고야. 떠나기 전에 파면시켜. 파면시켜. 야, 아이고. 내한테 떠나는 건 없어. 내가 파면시켜. 네가 날 떠날 수는 없어. 내가 너를 내보내긴 해도 너는 나를 거절할 수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토킹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이제 거절에 대한 비슷하게 공포.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네. 선생님, 저는 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욕구 지연, 또 욕구 충족 가지고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절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즉각적인 욕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욕구 지연이기도 하고, 뭔가 공을 들이고 애를 써야 그걸 얻는다. 그럼. 이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에고의, 자아의 하나의 굉장한 좋은 거죠. 네네. 거절에 대한 걸 받아들인다는 것도 굉장한 힘이에요. 네네. 저도 사실 뭐 누군가 거절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내가 거절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상담을 하면서도 역시 한 인간으로서 거절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겨나냐면은 그 사람이 거절을 받으면 전체를 거절받는 걸로 오해를 해요. 네, 네,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하는 걸로. 네. 예를 들면 거절을 하면 어떤 거절을 하는 그 한 부분이 자기하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네, 큰 것 중에 한 퍼즐 조각이 파편인데 이걸 그냥 전체로. 그걸 전체로 받아들이니까 아하, 네.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한번 바꿔 생각해봐요. 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거절을 했다. 네. 그럼 거절한 거는 내가 손놀림이 시원찮으니까 뭘 잘 못 만드니까 만드는 걸 거절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내가 만들어 주겠다. 싫어. 더 잘 만들어서 하니까 그지? 네. 그러면 내가 전체로 이건우라는 존재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이거는 손재주가 없는 네. 손재주가 없지만 발재주는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말재주도 있고 발재주도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걸 전체로 받아들이는 요걸 구분해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없어. 네.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제 눈이 환해지네요. 이게 부분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 특히 거절에 대한 극심한 공포, 이게 집착으로 이어져서 스토킹으로 행동으로 되고 과거보다는 현재, 옛날에는 혼자 소갈이 했는데 지금은 이걸 표출해버리는 현상이 더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해지는 건 뭐냐 하면 특히 이런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뭐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선생님 생각에 또 임상 경험으로는 어떤 사람이 더 집착하고 거절에 대한 공포가 많은 걸까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네. 열등감이 있는 거지. 아하, 네. 하나로 얘기해서 열등감이. 네. 그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저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아내한테 별로 열등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월감도 없는 것 같고 아내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열등감이 없다는 것은 벌써 우월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쌤한테는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내가 혹시 바람을 피지 않을까, 뭐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을까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좀 교만할지 모르지만 당신 나 떠나면 당신만 손해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무슨 딴짓하면 나한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난 조용히 가방 하나 싸들고 떠날 테니까 나한테 구차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섭다 이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생님 말씀처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가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덜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선생님 또 이어서 이런 질문이 드네요. 어떤 경우 열등감을 많이 가지게 될까? 어떤 경우에 자신감이 그렇게 없는 걸까?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할 때 그렇게 될까? 그건 이유는 많지. 이유는 많은데 많겠죠. 뭐 옛날 가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너무 또 많고. 억울해할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네.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엄마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네. 엄마를 제일 아이덴티파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아버지는 그다음 네. 사회와 가정에서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혼돈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선생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스토킹은 옛날 소갈이 하던 것보다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추세이고 이것은 자신감의 결여, 많은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절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옛날하고 달리 이제 또 요새는 사회적으로 네네. 그런 분노의 표출을 용납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옛날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돼. 이게 있으니까 참는 이제 성격이 조금 생겼는데 요새는 뭐 헌법에 보장된 자유잖아. 표현의 자유라고. 뭐 덮어놓고 뭐 이제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동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 우리 때는 헝그리 시대인데 요즘은 앵그리 시대라고. 그래서 분노의 시대. 분노의 시대라서 옛날에는 아무리 그래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데 지금은 오죽하면 화를 내겠냐 그러면서 좀 관용적이고 우리가 술에 허용적인 것처럼 분노에 대해서도 좀 관용적이고 여기저기서 표출을 하고 또 하나 선생님 원인으로 저는 이걸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 문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욕구 충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야 되는 애정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추구하려는 게 안 되면
옛날보다 훨씬 강한 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네. 요새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 욕구에 차지 않으면 미련 없었더라. 그 스토킹 돼 있지만은 네네네. 또 눈이 맞으면 금방 또 애인이야. 네. 그런 면이 있더라고. 아하. 뜸 들이지 않네요. 응? 뜸을 들이지 않아요. 그냥 너 나 좋아? 사귈까? 바로 그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굉장히 짧은 금방 이루어지는 만남 속에서 분노 또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는 순간은 그렇지만은 네네. 우리가 같이 살아본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예. 그거는 뭐 언덕도 있고 강도 있고 뭐 그런 거요. 네. 늘 처음 만날 때 그 눈빛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꿈 같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언제 줄여서 한 번 하면서 그런 환상적인 꿈 같은 달콤함은 요 자리에서 끝이다 그랬어. 지금부터는 둘이 어울러서 험한 산도 넘어야 되고 사막도 건너야 되고 네네네. 그 각오를 해야 너는 순간이 예. 지금이다. 아, 쌤 세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낭만적인 추억이 남지만 사랑이 이루어지면 힘든 현실이 남는다고. 그래서 힘든 현실이 남으니까 참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정말 귀하게 제가 간직하고 제 안에 스며드는 것은 나의 한 부분이 거절당했을 뿐인데 이것을 전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절에 대한 공포와 분노와 집착을 낳으니 나의 현실 있는 그대로는 한 부분이 거절당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이 스토킹하는 스토커가 잘 이해한다면 스토킹은 예방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늘 되로 여쭤보고 말로 대답을 받아가는 이소원입니다. 오늘도 스토커에 대한 해법 명쾌하고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원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 뵙고자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